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텍슨의 손은수 변호사와 함께 세금 보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은수 변호사님 지금 저희 라디오 정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금 보고철이 시작됐잖아요.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세금 보고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세금 보고는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는 소득세 보고인데요. 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IRS에서 미국 세청에서 세금 보고 서류 접수를 시작한 날짜는 1월 23일 그 월요일부터 시작을 이미 했고요. 네. 그 마감일은 이제 보통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은 4월 15일이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일요일, 17일이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이날이 그 워싱턴 DC가 기념하는 그 휴일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화요일까지 마감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식회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S코퍼레이션이 있고 C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또 대부분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사업 형태가 S코퍼레이션으로 하시는데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똑같이 3월 15일까지가 마감이다. 개인보다 한 달 앞선 3월 15일까지가 마감이다. 이제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좀 달라졌습니다. C코퍼레이션은 금년에 4월 15일, 금년이 이제 4월 18일이 되겠죠. 한 달 미뤄졌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사실 외우기 쉽게 이제 법인은 한 3월 15일까지 준비를 하시고 개인은 금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원래 4월 15일까지인데 4월 18일까지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개인 세금 보고는 올해 4월 18일까지가 마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와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형태인 S코퍼레이션은 3월 15일까지가 네. 마감이란 말씀이군요. 네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 보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연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마감 기한까지 이제 보고 못 하시는 분들 연장하실 수가 있는데 마감 기한인 금년 4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장하시면은 6개월 연장이 되는데요. 네. 6개월 연장을 하시면 이제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금년 10월 15일이 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인 10월 16일까지가 이제 개인 세금 보고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돼서 6월 15일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법인 중에서 S코퍼레이션은 3월 15일까지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시면 6개월 연장돼서 9월 15일까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 신청은 6개월 정도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네네. 예. 자,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미국에 계신 분들은 4월 15일, 금년 이제 4월 18일까지인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하시면 되고 네. 또 추가로 연장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6월 15일 전에 연장 신청하시면은 12월 15일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세금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소득세 보고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년 동안, 여기서 1년 말씀드린 건 작년 1년이죠. 2016년 네. 1년 동안,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보고를 해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추가로 연중에 많이 납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은 추가로 납부를 하시고 또 많이 내셔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크레딧을 받아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돌려받으시는, 이거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작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소득에 대한 서류는 그 W2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급여 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이 W2라는 걸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W2가 있으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소득세 보고를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W2를 받지 않고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1099이라고요. 1099라고 하는 서류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서류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서류가 반드시 세금 보고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W2라든지 1099이 얼마나 벌었는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하는 이 소득과 관계가 있다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98, 1098이라고 하는 그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W2라든지 1099는 이제 소득, 네. 그다음에 1098은 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98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여기 1098에 기록이 돼 있고요. 은행에서 1월 말까지 아마 보내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서류에는 가끔 그 자기 집에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 그 재산세 정보도 기록돼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분 같은 경우에는 1098T라고 하는 이 튜이션의 약자인데요. 요 서류가 또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교육비 공제나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2014년 세금 보고부터는 이렇게 1098, 1099, W2 이런 서류뿐만 아니라 한 가지 추가로 더 확인하셔야 될 그 서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오바마 케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의료보험 제도 때문인데요. 네. 예, 오바마 케어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오바마 케어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입해서 이제 그 가입해 계신 분들은 1095라고 하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1095. 그래서 오바마 케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받으셨을 텐데 1095A라고 하는 서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이렇게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지 않고 직장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와 같이 예전부터 원래 의료보험을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1095B라든지 1095C라든지 이렇게 그 서류를 아마 회사로부터 받으셨을 겁니다. 의료보험 회사로부터. 네. 이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네. 세금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서류들이 지금 꼭 구비가 돼야 되는 서류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W2, 1099 네. 이런 서류들이고요. 네. 1098이 없으면 이제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 1098이 없으면은 네.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제나 크레딧을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고요. 네. 그 다음에 1095A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1095B라든지 C는 그냥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은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서류들을 오늘 좀 잘 적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사용 경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이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새로 자동차 구입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예, 원래 자동차 비용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일단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그 해에 주정부에 낸 그 세일즈 텍스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1년 중에 주정부에 내신 주정부 소득세, 네.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정부 소득세가 지금 3.75%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네. 이제 10만 불에 3,750불만큼 일리노이 주정부에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네.
이 주정부에 내신 소득세나 또는 세일즈 텍스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골라서 그 소득 연방 정부의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에 내신 소득세, 제가 일리노이는 3.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주정부에 계산하기 쉽게 소득세로 2,000불을 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정부에 소득세로 2,000불을 내고 1년 동안 세일즈 텍스로 한 1,000불을 냈다. 사실 이 세일즈 텍스는 주마다 뭐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싸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텍스가 뭐 다양합니다. 뭐 7%에서 한 10% 정도 사이인데요. 이걸 일일이 내가 1년 동안 세일즈 텍스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다음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IRS에서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글렌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소득이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은 세일즈 텍스를 1년에 한 1,700불 정도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IRS에. 이제 그걸로 계산한 세일즈 텍스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불 정도를 냈다. 이렇게 하면 이 1,000불 낸 세일즈 텍스하고 주 정부에 낸 소득세 2,000불하고 2,000불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000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네. 2016년에 새 차를 사고 일리노이주에 이 차 때문에 세일즈 텍스를 2,000불을 추가로 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일즈 텍스 1,000불에다가 자동차 때문에 추가로 낸 2,000불을 더해서 세일즈 텍스 금액이 3,000불이 되는 3,000불을 겁니다. 예. 냈죠. 그래서 주정부에 낸 소득세가 2,000불이라면 이것보다 세일즈 텍스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세일즈 텍스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산 게 있다든지 뭐 보트 같이 이렇게 비싼 세일즈 텍스가 네. 비싼 것 이런 물건들을 사신 분들은 네. 그 세일즈 텍스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좀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작년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새로 산 경우에 세일즈 텍스를 낸 부분을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정부에 낸 소득세가 더 클 때는 그쪽을 공제받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신의 주 소득세 낸 부분과 그다음에 또 어떤 주는 아시다시피 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세일 텍스만 있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 소득세하고 세일 텍스 금액을 비교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나 보트와 같이 아주 비싼 물건들, 세일 텍스가 비싸게 매겨지는 물건들을 산 그런 해에는 주정부에 낸 소득세보다 세일 텍스 금액이 더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높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이 부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나 보트를 산 영수증에 그 세일 텍스가 얼마를 납부하셨는지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회계사에게 가져다 주시면은 정확하게 아마 확인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예예.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를 빼고는 네네. 뭐 기름값이나 아니면 자동차 뭐 수리비, 유지비 같은 거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도 혹시나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본인 자동차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공제를 누구는 아는 사람은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데 네네. 그런 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물어오시는데요. 예를 들어 그 W2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W2로 월급을 회사에서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회사 일로 자동차를 사용하셨는데 회사에서 우리가 왜 리임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가스비를 사용하셨다거나 뭐 파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본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시킨 일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 뭐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 팔러시가 이제 그런 거는 보전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모든 그 경비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사 또는 그 업무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자신의 수입의 2%를 넘는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회사 일로 사용한 자동차 경비가 연간 2,000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 이 직원의 연봉이 5만 불이라면은 5만 불에 이제 2%면은 1,000불입니다. 그래서 1,000불이 넘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2,000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봉인 5만 불의 2%인 1,000불까지는 빼고 나머지 1,000불에 대해서만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좀 복잡한 계산, 뭐 계산법이 스탠더드 디덕션이나 있군요. 아이템 디덕션이나 따라가지고 조금 다른데 일단은 예.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만약에 1,250불을 썼다 하면은 예, 예. 250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한 계산법이 있네요. 네, 아무튼 회사 일로 그런 자동차 경비를 사용했는데 이 회사에서 이런 지원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직원이 사용한 경비만큼 리임버스를 해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직원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회사를 하고 사용한 자동차 경비가 있다면 자기 연수입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이제 받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아까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5만 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이 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다.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2%니까요. 네. 2,000불을 초과하는 분. 네. 그러니까 연봉이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다 그러면은 600불을 초과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사업용으로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 사업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렇게 타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혜택이 더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네. 하나는 자동차를 살 때 지불한 자동차 가격에 대한 그 금액이나 또는 리스 페이먼트 같은 비용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통 유지비라고 이야기하는 가스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또는 뭐 그 파킹 피라든지 네. 이런 유지비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용 공제를 받으시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또 얘기 들으면서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혜택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이제 벌써 시간이 벌써 금세 그냥 20분이 흘러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 혜택에 대해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동차를 뭐 제가 지금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공제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네. 그 회사에서 리임버스 받지 못했다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자동차를 커뮤트 우리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장거리 운전을 하셔도 세금 혜택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아무리 그 위스콘신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일리노이까지 그런 분들도 자기가 위스콘신에 집을 산 건 자기가 그렇군요.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은 집이랑 사무실이랑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커뮤트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멀리 선택했건 가까이 선택했건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이래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다른 곳에 가실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그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로그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가서 몇 마일을 갔다든지 이렇게 또는 얼마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정확한 로그를 사용한 것만 사실은 IRS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기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텍슨의 손은수 변호사와 함께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도 또 와주실 거죠? 예, 부르시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세금 정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텍슨의 손은수 변호사와 함께 세금 보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락처 다시 알려드릴게요. 847-364-9933, 847-364-9933 손은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